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자, 차트 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표들 중에서 어떤 걸 주로 활용하시나요? 이왕 활용을 하실 거라면 아주 똑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게 낫겠죠. 저희가 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일목균형표는요, 주가와 시간의 관계를 아주 잘 활용한 똑똑한 지표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 일목균형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순서 잠시 후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오늘 순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어떤 걸 공부하게 되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목균형표 차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어서 타고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차트를 만나죠. 그래서 그 선을 마치 이평선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오프라인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만은 왜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의 각 선들을 이평선과 비교조차 하지 말라고 했던가. 그래서 그 바로 그 각 선들과 시간을 결부시켜서 시세 변곡점,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매매 시점을 잡아봤습니다. 추세를 타기 전 그리고 추세를 타고 난 후 그리고 추세를 타고 난 후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탈하고 재상승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세를 타기 전에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 알려주시죠. 예, 추세를 타기 전이라 하면 그냥 일반적인 혼조세이거나 혹은 역배열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먼저 역배열에서 시세가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목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삼려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실 썼었는데요. 우선 이 그림은 삼려고전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막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실제 오늘까지 움직인 시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보면 오늘 막 이제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고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골든 크로스 나듯이 고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로 돌린 것이 뒤에 따라오는 녹색선, 이것이 바로 후행스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이 종목에서는 아직 돌파는 안 되었지만 돌파되면 그것을 또 고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저항선인 구름 상단을 다음 시세가 완전 돌파하면 그것이 사실 3년 고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역배열일 때 이 시세를 보면 약 한 9파동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 9파동으로 시세가 완전히 하락이 끝났는지 아닌지 아직 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에서는 이런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하나씩 둘씩 고전이 나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준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우선 선을 이용해서 매매할 때는 바닥에서 세 가지 교차, 호전, 3년 호전이 나올 때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추세를 타기 전에 매매하는 방법은 바로 3력 호전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추세를 타고 난 후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데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예. 예, 추세가 정배열되거나 이렇게 정확히 우상방 각도를 가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눌림, 지지면 거기서 매수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역시도 오늘 종가까지 시세가 이루어진 이제 호남석유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되었고요. 후행 스핀이 호전이 되었고요. 그다음 시세가 구름 밖으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삼력 호전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전환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올라오는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계속 타고 간다면 그야말로 정배열 추세 상승장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준선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유지를 한다든지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좋고요. 여기서 이 종목은 아직 아래에 보시면 좀 어두운 색깔 어문 위에 있는데 네. 정말 정배열은 완전히 양운 위에 펼쳐질 때가 정배열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해서 정배열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지하는 동안은 상승으로 보고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가는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우는 추세를 타고 난 후의 매수법이었는데요. 이때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모두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세를 이탈한 후에 재상승할 때인데 이때도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죠. 예, 그렇죠. 네. 여러분 시세는 아주 순조롭게 단기 지지선조차도 이탈 없이 가는 시세가 있는가 하면 또 시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난삽하게 흔들면서 가는 시세도 있고요. 그렇게 흔들어대지만 예를 들어서 21선이나 60일선 정도는 그냥 타고 가는 시세가 있죠. 또 상승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 충격 파동은 대개 파동 이론에서도 나오듯이 한 5파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파동 길게 오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이게 단기 추세는 다 이탈했다가 중장기 지지선까지 심지어 이탈하다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구름 아래에서 자, 전환선 기준선 타고 잘 오다가 말이죠. 여기서 기준선까지 이탈을 해버리죠. 예, 그러면 일단 추세 이탈로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 경우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길 구름 상단이 이평으로 환산하면 약 60일선 비슷하니까 여기 정도 지지해주고 다시 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 시세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한 번 조정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5파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위치가 구름 상단이거나 혹은 구름 하단으로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식이죠. 물론 구름 하단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올라오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름 상단이나 하단 정도 지지를 하고 다시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열 호전이 되면서 추세를 타고 가면 그 다음 시세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상승 행진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추세는 이탈했지만 그 다음 중장기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가면 그것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끌고 가는 방식.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추세를 단기 이탈한 후에 재상승할 때 매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잠시 후에 이기는 투자법에서 새로운 일목균형표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오늘도 일목균형표를 새롭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배울 것이 괴선의 종합 활용, 그리고 후행 스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리듬을 활용해서 매매 시점 잡는 법 이렇게 알려주실 텐데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예, 그래야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이론이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사례를 좀 많이 가져왔고요.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또 기법이 있지만 나열을 해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좀 간단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괴선의 종합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후행스팬과 기준선 그리고 중요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돌아나가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포스코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최근 시세는 아니고요. 과거 2000년 당시 주가 움직임인데 마침 그 일목의 종합적인 활용을 설명하기에 꼭 알맞은 그림이어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역방향으로 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세가 진행될 때 대개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이평선 지지를 하는가 아니면 아래에서 무슨 보조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오는가 이런 걸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목은 현재 위치도 봅니다만 그 뒤를 우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세의 현재 위치를 보면 바로 여기서 보면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죠. 예, 기준선 지지인데 지난 시간에 이 청색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26일 안에 파동이 하나 있다면 지금 가격은 바로 그 파동의 절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직전 이 상승의 꼭 절반 50% 조정을 받고 있는 찰나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세가 사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지금으로부터 26일 뒤를 보시면 후행 스팬이 과거 시세가 고점을 찍고 빠지던 영역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은 26일 간격으로 그리는데 시세가 26일 전에 변했던 시세는 또 묘하게도 변화를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여기서는 어쨌든 시세가 반전하는데요. 거꾸로 한 번 더 가보면 이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보시면 당장은 무슨 장선이 없죠. 네. 예, 전환선, 기준선 위에 정비일로 와 있고 구름 아래에 있고 참 좋은데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면 후행스팬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네.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후행스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종가를 26일 뒤에다가 표기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종가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후행스팬이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는 사실 제가 녹색으로 그은 여기까지 올라왔었다고요.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여기 딱 걸리죠.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데 정비일인데 뒤를 보시면 후행스팬이 구름을 빠져나오다가 덜컥 걸려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일단 가격 저항. 아까 여기서는 가격 지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역시나 시세가 올라오다가 확 꺾어져 버리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변곡점 자리를 후행스핀이 지나가면 그 말은 과거 꺾였던 자리로부터 26일이 지났을 때 또 꺾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습성. 그 다음에 또 이 저점을 보시면요. 또 기준선 근처에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역시나 직전 상승의 절반이 되겠는데 가격은 약 절반 조정.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시면 바로 후행스팬이 최바닥 자리를 지나가고 있죠. 네. 그 말은 직전 저점으로부터 약 1기 26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역시도 과거 바닥 찍고 돌아가던 자리를 후행스팬이 지나갈 때 현재 시세가 조정받다가 돌아가 버리는 이런 습성. 또 위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 고점의 경우에는 주가가 기준선 돌파를 해놓고 조정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역시도 26개 뒤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후행스팬이 또 지난번 상투 밑을 지나가고 있죠. 그죠? 예. 여기를 보면 후행스팬이 지난번 이 고점 아래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예, 물론 이 경우에는 아주 꼭 맞게 움직인 케이스이긴 한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어떤 이평선이나 활용법들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봤죠. 네, 현재 그렇죠. 무슨 지지를 받고 무슨 장을 받고 했지만 일목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서 과거에 크게 변했던 자리로부터 특정 주기가 지났을 때 또 변화를 하는 습성. 그것이 26일 주기라면 26일간 주가의 관계에 있는 후행스팬이 과거 큰 변곡점 지나갈 때마다 뭔가 현재 추세가 뒤집히는 이 상황을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례를 잘 눈여겨 두시면 여러분 다음 매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괴수한 활용법은 바로 저희가 배웠던 후잉 스팬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후잉 스팬이라는 게 현재 주가에서 26일 전후로 갔을 때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시세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특정 일에 갑자기 불이 나게 달려가더라. 그런 자리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기로 하죠. 네. 바로 그림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약간 과거 사례입니다만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그 실시간 장중 방송을 할 때 예고를 했다가 그 다음날 떠버린 형태인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지난 이 최저점으로부터 역시나 현재 위치가 약 26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후행 스팬을 보면 지난 바닥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현재 가격을 보시면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날에 이제 십자봉이 2개 나옵니다.
즉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바닥에서부터 한 9일 떴다가 10일 가면서 약 26일 지난 자리에 절반까지 꼭 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26일간 고가저가의 중심으로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26일 전의 바닥 가격이 계산상 빠져나간다. 즉 새로운 봉이 하나 들어올 때 이평선도 그래요. 네. 뒤에 저가가 빠져나가면 이평선도 돌아서고 바로 기준선도 돌아서겠죠. 기준선 자체가 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나간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이 지금부터는 돌았습니다. 21선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좀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현상과 함께 후행스핀의 전바닥을 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양봉이 붙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일목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지지에 시간이 매치돼서 거기서 상승 전환이면 조정 끝났다. 매수한다. 라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과거 사례인데 이번도 그렇습니다. 이번도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여드리면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사실 이번 장 바로 며칠 전에도 크로바 하이텍이 똑같은 그림이 왔더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 저점으로부터 26일 지났을 때 저번만큼 상한가를 이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양봉으로 돌아 나간 것은 아마 방송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HT에서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여주신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7일 전에 후행스핀이 나온 후에 양봉이 전환이 되어서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로바 하이텍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한국배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이 역시도 최근에 매매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아까 제가 포스col을 보여드릴 때는 아주 복잡하게 다양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우선은 주가가 직전 최바닥, 주가가 뭔가 변화를 보였던 자리로부터 26일 지난 자리에서 현재 위치가 총상승의 절반이라고 하는 기준선에 와 있을 때 네. 거기다가 시간이 왔을 때 변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신다 그럴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절반 조정받았다라고 하면 일종의 가격 조정이 되겠죠. 그죠? 네. 자, 50% 조정받았으니까 얼추 좀 가격은 조정받은 거 아닐까? 그럼 남은 것은 뭐냐면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 마치면 이제 시세가 출발을 할 테니까 그것을 일목이 후행스핀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배럴은 공교롭게도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지만 17 변화일을 올라서 9일을 빠집니다. 일목의 전환선이 9일인데 9일 조정을 받고 26일 차에 후행스핀이 통과하는 순간 바로 시가 대비 양봉으로 나와서 상가로 가버렸거든요. 이런 현상.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보면 이 주식은 직전 바닥에서 26일이 지났고 중심 지지인데 여기서 양봉이 뜨면 한번 우리가 매수 전환으로 보고 참여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보여준다 그럴까? 예비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일목의 또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숫자가 있죠. 바로 26이라는 숫자입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일목균형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한국 배럴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이 나온 후에 26일이 지나고요. 이때 상태에서 기준선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6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트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것도 거의 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여러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유라테크를 한번 볼까요?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는 달기는 하죠. 여기 보여드린 종목을 제가 전부 매매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작거나 시가총액이 작으면 제가 직접 매매를 못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시세의 특별한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라테크도 보면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꼭 기준선이 옵니다. 그죠? 자꾸 반복 말씀드리지만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 기준선이니까 여기에 주가가 와 있다. 이것은 무조건 50% 조정 받았구나. 그 상태에서 후행스팬이 직전 최저점을 치는 순간 또 이것이 말이죠. 돌아 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27일이니까 26일부터 하루 더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약 그 전후
약 25일, 26일에서 27일 그 전후에서 변화가 오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닥에서 일기, 그러니까 26일이나 25일, 27일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숫자를 정말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또 어떤 경우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제부터는 경우인가요? 이제 꼭 맞게만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약간의 변형이랄까, 다른 네. 시간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죠. 자, 동아 회원권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여드리죠. 이 종목은 그 10월 말 바닥 이후에 아주 그냥 이렇게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로부터 여기 보시면 26일자에 십자봉이 딱 나옵니다. 자, 일목에서는 형보론도 그렇지만 십자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매도 매수의 뭔가 중심점, 균형점 이런 자리를 보는데 거기서 양봉 붙죠. 물론 이 경우는 여러분 많이는 못 떴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다가 말았는데요. 재밌는 것이 자 여러분 다음에 시간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렇게 그냥 외워두십시오. 26 다음에 일목에서는 33이라고 하는 기본 수치가 있는데요. 네. 동아회원권이 거기서 한번 반응을 보인 다음에 특별한 이탈 없이 전환선 지지를 하다가 오늘 33일 차에 이건 장중에 제가 캡처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양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변화가 보일 때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 매매가 가능해진다. 그러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절반 지지를 받던 종목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절반 지지는 아니지만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거나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던 종목이 움직이는 케이스인데요. DS 제강을 보시면 11월 3일에 최바닥이 나오고 11월 18일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아주 급한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26 타임날 양봉이 뜨죠. 네. 그러더니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묘하게도 과거 26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가 다시 와서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솔 CSN 이 종목을 보면은 이 역시도 바로 직전 바닥에서부터 이건 이미 상승이 좀 진행되던 중이었지만 거기서부터 더 양봉이 커지면서 치고 나가는 이런 형태를 일단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 보여주신 차트가 공통점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그런 의미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한솔 CSN까지 한번 봤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차트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네. 제가 일본 강의를 하면 원론적인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계속 소개해 드리다 보면 실제 써먹는 방법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박 아카데미에는 초기에 파동론이나 이런 걸 좀 했지만 지금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역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부 CNI 같은 경우는 26일이 두 번 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저점이 상바닥이죠. 지금까지는 한전 바닥을 보셨는데 그 역시도 26일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첫 26일 당시에는 그렇지 화면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봉이 붙으면서 바로 전환이 안 됐어요. 네, 양봉이 나왔으면 바로 살 수 있었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직전 저점이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서 두 번째 26일 오는 날 십자형 봉이 뜨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양봉이 크게 붙죠. 네. 그리고 밑에서는 기준선이 획 감아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준선의 방향이 바뀌고 후행스팬이 전 저점을 치고 돌아가고 그럴 때 현재 시세가 기준선 위에서 가지런히 모았다가 양봉 전환 아주 그냥 그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요. 또 다른 종목. 서부 트럭 터미널의 경우도 사실 뭐 기준선 지지입니다. 이건 직전 저점으로부터 이 역시 26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최근에 전부 실제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과거 사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이건 어쨌든 기준선 지지 근처에서 계속 돌아가는 형태 반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코미코도 보면 26일 기준선 반발이고요. 그 다음에 LS까지 한번 보죠. LS 보시면 LS는 사실 지난 저점도 구름 하단에서 십자 양봉으로 도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조금 노려보는 패턴인데 구름 상단까지 갔다가 하락 조정이 와서 이 경우에는 기준선이 이탈했지만 자 구름 하단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요
예, 그리고 약간 등락을 반복하다가 바로 이 지점 보면 기준선이 청색이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일목은 여러분 이평선처럼 종가를 다 합해서 나누는 평활화된 이평선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이 바뀌면 획획 꺾이면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꺾이는 자리는 예, 기준선의 구조상 이게 직전 저점으로부터 26일 지났구나라고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이나 이런 걸 보실 때 내일이면 혹은 몇 월 며칠이면 지난 저점에서부터 26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기준선이 상향 전환하겠구나, 하향 전환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일에 주가가 양봉 반응을 해준다면 그것은 어쨌든 순응하는 순동형 정반응이니까 매수를 하시기에 좋은 조건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한꺼번에 보여주셨는데요. 이 차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26일이 지나니까 양봉이 나오고 또 십자가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일이라는 숫자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LS까지 한번 보여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26일 후가 아니라 상투에서 26일이 나온 건데 이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예,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한 가지 이제 패턴만 외우면 네. 이 실전에서 쓰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이 바닥이 아니라 상투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리기에 일목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26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로부터 특정 주기가 지났을 때 또 변하려고 하는 습성을 지금 주 포인트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전 최바닥에서 26일 지났을 때를 봤는데 웰크론을 보시면 이 종목도 저희가 최근에 사실 매매를 좀 네. 해봤던 종목인데요. 바로 11월 3일 최고점 그 직전 자리로부터 26일이 지나고 여기 보시면 작은 약간 도지형 비슷한 봉이 떴다가 양봉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아주 크게 튀어나가지는 못했지만 묘하게도 예, 직전 상투로부터 일기 지나서 변화하는 습성. 다 이 경우에 여러분 상승했다가 중심 지지받고 돌아가는 형태보다는 이 형이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기존 추세가 무너져 버렸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전바닥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돌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전체적인 파동의 측면에서는 역시나 예, 기준선 정도 조정받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죠. 더 좋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종목 하나 볼까요? 네. 확인 영어사. 예, 이 종목도 보면 11월 3일이 예,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 아래쪽을 후행 스핀이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12월 9일이 사실 27일인데요. 26 다음 날 바로 양봉이 붙지는 못했지만 이 일기 지나가는 지점에서부터 뭔가 주가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노려보던 차에 네. 이런 식으로 양봉 반응이 오면 모르고 있다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대응 자세가 적극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이 패턴과 시간 관계를 보시면 네.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시세가 초반에 변화할 때 예. 즉각 매매가 좀 가능하겠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확인 영어사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여주신 것처럼 상투에서도 26일이 지나니까 다시 한번 상승세로 시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네. 아까 전에는 바닥에서 26일이 지난 후에 상승으로 갔고 지금은 상투에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갔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투에서 이미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상승 파동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깊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조건들을 다시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네. 예, 중심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최근 고점이나 바닥으로부터 돌아가는 건 보셨으니까 네. 또 그 이전 고점이나 저점에서 돌아가는 걸 한번 보기로 하죠. 예. 가비아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는 최저점에서 26일이거나 네. 최고점에서 26일을 보셨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가비아는 보면 후행 스팬이 지나가는 자리를 항상 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포석에서 보셨듯이 밑을 쳐다보면 10월 말 11월 초에 상투 찍고 톡 빠지는 자리가 있죠. 그로부터 26일이 이렇게 온 겁니다. 와가지고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바로 기준선을 딛고 돌아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지지, 시세 변곡.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전에도 가만 보면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10월 8일 최저점에서도 26일 지나가면서 슬쩍 타고 올라간 버릇이 있어요. 이 습성이 반복된 것이죠. 그래서 가비안은 최근 바닥과 최근 상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파동을 하나 더 지나서 상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가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고저점뿐만 아니라 한 파동 지나서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직전의 파동 고점에서도 시세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사례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비아까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나 직전 저점뿐만 아니라 최근 상투, 최근 최바닥에서 26일이 지난 후에 모두 시세가 변화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공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26개의 봉, 그래서 26일 위주로 봤는데요. 이것이 조금씩 이제 변형되는 과정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최저점 받거나 중간에 받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만 보셨는데요. LG화학을 보시면 일단 최고점에서 26일 내려와서 바닥을 찍는 상황, 그로부터 다시 26일 왔을 때 주가가 최근에 쉬고 있었죠. 쉬고 있다가 바로 가진 못했지만 26일 다음날 양봉 붙고 어제 십자형 붙고 오늘 양봉 붙이면서 돌아나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간마디가 반복될 때 그 이후로부터 주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마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자, 일목에서 26 변화일 다음 개수가 33개가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26일이 아니라 33일의 바닥을 기록하고 기준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다가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 살짝 조정받다가 바닥으로부터 26일 차에 양봉이 붙죠. 네. 물론 최근에 조정 기간이 좀 짧았고요. 혼조 시세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부터는 5일선과 일목의 전환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데, 역시도 뭔가 이렇게 시간의 마디가 왔을 때 양봉 전환의 형태가 나오면 곧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창호,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건창호는 최고점에서 26일 왔을 때 반응은 했으나 여기서 별로 크게 가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최고점이 왔을 때 양봉이 붙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중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최저점에서 돌아가고 기준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과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계속 비슷한 특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건창호까지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33, 26, 이 마디가 변화하면서 시세도 같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뭐 이런 26, 33 말고 다른 숫자 시세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26일이면 26일이지 또 다른 숫자들은 뭐냐. 근데 여러분 시세가 무조건적으로 한 박자만 가진 않으니까 일목에 있는 다른 기본 수치에서도 변하는 것을 제가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죠. 자, KT뮤직을 보시면 KT뮤직은 자, 일목에서 9가 기본 수치가 있고요. 26이 있었는데 중간에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두 배에서 간 것이 이제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KT뮤직은 최근 저점에서 17일자에 정확히 기준선 지지하다가 돌아나가는 그림이죠. 물론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28일 정도, 26에서 이틀 더 갔지만 17일짜리 리듬이 있다. 이것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웅진코일을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커집니다. 일목에서 말하는 42 변화일에 주가가 반전해서 추세를 타고 가고, 그로부터 다시 42일이 왔을 때 단기 상투가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웅진코웨이 또 다른 경우를 보시면, 자, 갈수록 제가 조금 변형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7일자에 돌았고 일단 26일도 아닌 23일에 고점을 쳤는데, 그 다음 조정 때 보니까 또 23일 지나서 수렴하다가 뛰쳐나가는, 사실 이것은 일목의 대등수치에서 다룰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첫 상승이 23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23일 지나더니 바로 양봉에 대바람에 달려나가더라.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좀 보고 계시면
아, 이때쯤이면 뭔가 시세가 좀 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오면 바로 빨리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차트를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17일 리듬을 갖고 변화하는 차트도 있었고 42일 리듬을 가지고 변화하는 차트도 있었는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딱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숫자들이 워낙 여러 개가 나와서 어느 그렇죠.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그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을 아직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치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26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조금 단기 시세는 약 17일,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은 한 33일 정도 네. 이런 것을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외에 파동의 형태와 가격을 갖추면서 가는 사례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죠. 네. 자, 지금 피에스텍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점차 조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근처에 후행 스팬이 지나가면서 돌아간 건 맞는데 이건 보면 내려오면서 13일에 14일이 걸리죠. 조금 전에 바로 그 웅진코웨이는 23일과 같은 그 리듬이 들어오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날짜를 확정시켜 놓기보다는 이전의 특정 파동과 거의 같은 날짜가 다시 오면서 26일이 겹치면 이 역시도 돌아갈 확률이 크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에스텍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피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26일을 리듬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뭐 나오는 숫자들을 보니까 17일, 26일, 33일 이 정도 숫자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숫자들의 리듬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들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차트들이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주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목균형표가 우리 코스피 차트에도 대형주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대형주에도 물론 적용이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이제 시간마디를 사실 너무 복잡할까 봐서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한두 종목만 조금 보여드리고 바로 대형주를 한번 보여드리죠. 네. 예, 이번에 인터파크 바닥의 경우에도 보면 직전 고점에서 34일입니다. 네, 34일이니까 33 변화일 자리에서 돌아 나갔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후행스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시간상의 파동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 세미캠도 이번 바닥이 보면 직전 상태에서 33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고점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실 26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목균형표 시간 마디. 그래서 아직은 외우지는 마시고요. 몇 개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시세 변화가 오면 보통 때보다는 확률이 커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형주 한번 볼게요. 예. 자, 현대미포조선이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떠놓고 더 떴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거 보면 지난번 형보론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이건 52일이나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26일의 곱하기 2배를 하면 그러네요. 52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계속해서 하락 위주로 내려오다가 하필이면 52일차 되는 자리에 역시나 도지 형tam이 양봉이 딱 뜨죠. 네. 그러고 돌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 다소 신기하다면 신기한 현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LG전자는 보면 또 다른 변화일인데 이건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시간론 할 때 드리긴 하겠는데 우선 나눈 김에 65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50일 다음의 변화일이거든요. 네. 이때 LG전자 역시도 이 대형주가 65 변화일에 바로 십자형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전환해 줬다고 하는 봉 패턴이 바로 그 어떤 시간의 주기 리듬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6일 위주로 일단 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런 변화일에서도 돌아가는 습성이 시세 속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맞았던 유용했던 기법들을 통계적으로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26일에 돌아간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고 그리고
26일자의 상승을 하다가 그것이 바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전환 실패형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형주를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대형주라서 그런지 시간의 리듬도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52일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65일을 리듬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뭐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에도 일목균형표가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의 리듬을 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격의 리듬, 그래서 가격 폭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수준론, 일목에서는 수준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목균형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꾸준히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홍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생활백서에서 알아볼 내용은요. 자, 목표가 정하기인데요. 자,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자, 이 종목을 얼마 되면 팔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보통 종목을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표가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 차트상의 전고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얘기한 목표 주가, 자, 이거를 참고를 해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 중에서 자, 우리가 이 내재 가치 지표, 지난주에 살펴봤던 PER이나 PSR, 그리고 PBR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 목표가를 내가 한번 직접 쉽게 한번 정해보자 또는 구해보자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방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과연 얼마에 파는 게 합당한가?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역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는 부분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계산법이 너무 어렵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를 합당하게 계산을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법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HTS 상에서 자, 이제 종목 뉴스가 나오는 칸 또는 어떤 A란 종목의 기업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자, 종목 매수를 하실 때 습관화 들이시면 이것도 좋습니다. 이 종목 기업 내용을 보시고 자,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재무구조상 부채 비율은 많지는 않은지 또는 유동 비율은 높은지 그리고 유보율이 많은지 현금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들 체크를 할수록 아무래도 좀 더 자기가 기업을 고를 때 더 유용하게 그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종목을 들고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자, 기업 개요라는 부분을 각자 찾아보시고요. 자, 이 기업 개요를 보면 위에 이 기업의 개요 부분, 뭐 회사는 어디고 뭐 하는 회사고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회사인지 기업 개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 현황 그리고 투자 지표, 재무제표, 재무 분석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HTS에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은 자, 투자 지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내가 한번 단순하게 구해보자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투자 지표를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스크롤바를 내리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주당 가치 지표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매년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9월까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자, 2009년 9월까지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당 매출액은 얼마냐, 주당 순자산은 얼마냐, 주당 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과연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재가를 순이익과 비교를 해본 게 바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란 뭐냐면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이 얼마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당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 주식이 한 주가 벌어들인 매출액이 얼마냐라는 부분 상당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주당 가치 지표, 이 기업 내용에서 일단은 농심을 예시로 좀 제시를 해서 농심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농심의 주당 순이익 EPS 값인데요. 자, 2009년 9월 달에 25,239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12월 결산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자, 9월 달까지 한 3분기까지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눠봤을 때 현재 한 주당 2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매출액은 31만 9,905원. 한마디로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매출액이 주당 31만 9천원 정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목표가를 정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과연 1년 동안에 자, 퍼밴드가 상단이 어디고 하단이 어딘지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목표가를 선정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목표가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먼저 이 농심이란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주당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봤으면은 자, 과연 이 농심이란 주식이 이 퍼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니면 퍼가 들쑥날쑥하는 종목인지 한마디로 자, 이런 주당 순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회사인지 움직여주지 않는 회사인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퍼 밴드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치 지표 바로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 지표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일까지 한마디로 2006년도에 농심의 주가를 보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 자, 퍼가 높게는 17배에서 자, 제일 하단은 11.58배까지 움직였다. 한마디로 이 사이에서 움직였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007년도에도 보니까 자, 꼭지점은 15배 정도 수준, 그리고 제일 하단은 퍼가 10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자, 꼭지점은 18배, 그리고 하단은 12배,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재 꼭지점이 10배, 그리고 하단이 7.74배 정도까지 이렇게 농심의 주가가 이 퍼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규칙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목표가를 정하는데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심은 자, 작년도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먼저 나타나는 흐름이 거의 대부분 퍼가 15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퍼가 만약에 10배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퍼밴드의 가장 하단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퍼밴드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농심이라는 종목이 현재 올해의 순이익과 비교해서 10배, 퍼가 10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평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퍼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사실 퍼가 5배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 순이익을 5바퀴 한마디로 5년을 벌면은 이 회사의 한 주당 그 이익금을 다 채우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퍼 5배라는 거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절대적인 저평가인데요. 사실 아무도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퍼 5배에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언제 이 주식이 오를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퍼밴드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자, 목표가를 선정을 할 때 자, 보니까 하단은 10배 그리고 상단은 15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농심이란 회사의 현재 주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 25만 원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회사에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자, 매수를 했다면 차트상으로 볼 때는 1차 저항대, 1차 전고점 부근인 26만 원이 일단 1차 목표가로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나는 이렇게 차트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의 제가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 판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까지 움직였던 퍼밴드를 같이 보면서 목표가를 한번 정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심의 주가는 25만 원이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회사의 EPS 주당 순이익이 2009년도에 자, 결산일이 2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PER 수준은 1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25만 원권은 이제까지 농심의 퍼밴드 상에서는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다. 25만 원 이하에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매출액이 벌써 31만 9,905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PSR이라고 자, 매출액을 가지고 현재 주가랑 대비를 해보니까 자, 고점이 0.8배에서 하단이 6.1배 정도 수준.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매출액이 0.8배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25만 원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5,000원에 15배 정도를 PER 수준인, PER의 고점 수준인 15배 수준을 곱해보면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자, 하지만 목표가를 정할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보수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정한다고 해서 주식이란 게 그까지 꼭 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목표 주가는 내가 계산한 부분에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 된 값을 목표가로 정하고 1차 목표가로 정하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농심은 계산해 봤을 때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한 번은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어떤 종목을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차트를 보고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를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회사의 내재 가치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성과 한번 비교를 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식생활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기법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포기보다 용기를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밥도 짓고 미래도 짓는 저는 만능 요리사입니다. 카페에서는 바리스타지만 인생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도전하세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4월 특별시와 함께합니다. 한국 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IMF의 시련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한국 증시는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천을 넘어 3천까지. 우리는 한국 증시의 힘을 믿습니다. 이 캠페인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합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리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당신의 1%가 누군가의 100%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투자, 나눔입니다. 지금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침.